성공한 사람들은 아무 옷이나 입지 않는다. 부자들은 옷차림에 크게 신경 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옷차림이 중요하단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옷차림은 물론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이나 매일 사용하는 일상용품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물건들은 나랑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기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색상의 힘에 매우 큽니다. 어떤 색깔의 물건을 소지하고 옷차림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재물운도 달라지지요.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만큼 올 한 해 우리의 금전운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올 한 해 금전 흐름이 좋아지길 원한다면 옷차림과 나의 소지품들이 주는 기운의 힘을 받는 것도 운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재물운이 들어오고 돈복이 터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활용하면 좋은 색상의 옷차림을 비롯하여 가지고 다니거나 두고 다니면 좋은 물건들, 그리고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꼭 하면 대박나는 좋은 행동들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올해 2025년 옷차림의 색상은 물론 집안에 두어야 하는 소지품과 물건에 대해 알기 전 이번 해에 대한 것을 알아볼 만한데요. 2025년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이기도 하지요. 오행으로는 나무와 불로 서로 목생화해주는 해입니다. 이것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해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해주는 색상이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푸른빛의 옷이나 물건들이 전체적인 운은 물론이고 금전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런 푸른빛은 나무의 기운과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생한 기운을 얻고 싶다면 올해의 푸른빛의 옷을 입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파란색과 녹색 계열이 있지요. 풍수에서 재물운과 관련된 색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색상들은 자연과 성장을 상징하며 풍요와 번영을 불러올 수 있는 색으로 여러 물건들에 사용됩니다. 먼저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를 상징하며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안정감과 평온함을 주어 재물운을 증진시킬 수 있지요. 실제로 신뢰를 주거나 평온을 상징할 때 파란색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설을 하거나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을 때는 파란색 옷을 입거나 파란색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에 두는 물건이나 내가 매일 쓰는 물건들도 파란색으로 놓게 되면 성취운이 높아져서 재물운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초록색이 있는데요. 이 초록색 역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연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만약 전년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치유를 하고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초록색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녹색 옷을 입거나 녹색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방법도 있지요. 초록색의 경우 옷으로 입기는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꼭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닌 액세서리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달고 다니는 키링들을 초록색 네잎 클로버 같은 것으로 꾸며도 매우 좋지요. 마찬가지로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집안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건, 매일 보는 물건들 중에 초록색이 있는 것도 재물운과 행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주어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푸른빛이 좋은 것이어서 청록색도 괜찮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가방이 예쁜 컬러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청록색 역시 노력의 결실을 맺는 색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색의 소지품들을 가지고 다니면 더욱 좋겠지요. 특히 액세서리류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보석이 있는 반지를 많이 착용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도 올해는 사파이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파이어는 풍수에서 재물운과 행운을 상징하는 돌 중 하나입니다. 사파이어는 9월의 탄생석으로 진실과 성실을 상징하지요. 사파이어가 있는 반지를 착용하거나 집에 놓는 것은 재물운을 향상시키고 행운을 불러오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에서만 그런 것은 아닌데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도 이런 색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 중에 수건이나 주방용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주방에 두는 물건으로 녹색이나 파란색의 물건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으면 그릇과 같은 식기들은 매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것의 색상을 바꿔보는 것도 운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색 역시 옷차림과 소지품에 활용하면 좋은 색상인데요. 예로부터 재물운을 올리기 좋은 색 중 하나가 황금색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에도 꼭 두면 좋은 것 중 하나가 황금잉어나 황금 두꺼비처럼 금으로 이루어진 소품들인데요. 이것은 옷차림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전운을 부르는 옷차림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황금빛을 띤 옷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전부 황금색을 입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평상시의 자리에서 착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의 편안한 옷들과 매치하기도 어려울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금색이 들어간 옷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때 옷에 금색을 활용한 로고나 패턴이 있는 것을 활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는 황금색이 연상되는 노란색 계열의 옷도 매우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입고 무난하게 입기 좋은 베이지나 아이보리 계열의 옷들도 괜찮습니다. 바깥에 나가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남녀 모두 블라우스나 셔츠를 입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아이보리나 베이지색이 감도는 블라우스 혹은 셔츠를 찾아서 입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보리 계열은 사람들이 만날 때 보기 편안한 색으로 안정과 평온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좋은 운을 받기 위해서도 좋은 색상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너무 칙칙한 옷을 입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운이 침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역시 나이가 들수록 조금은 화려한 색상, 쨍한 색상을 입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아이보리나 베이지 색상은 무난하여 손이 잘 가면서도 밝은 빛입니다. 그래서 운이 순환될 수 있고 금색과 가장 비슷한 계열이므로 금전운을 기대해 볼 만한 색상입니다. 심지어 아이보리나 노란색 계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따뜻한 색상이기에 추운 계절이나 겨울에는 조금 더 따스해 보이게 만들며 봄과 가을 같은 계절에는 그 계절을 상징하는 색이 되기도 합니다. 여름과 같이 더운 계절에도 너무 강렬하지 않고 중화된 색이기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손수건이라든지 겉옷 외투들을 노란색이 감도는 색상의 옷차림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색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액세서리입니다. 만약 액세서리라면 금을 반드시 착용하면 올해는 매우 좋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듣기로 금이 아닌 은이 낫다고 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은 조금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은을 착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금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지요. 50대 혹은 60대 이후부터는 금색 반지나 팔찌를 착용하는 것이 아주 좋고 부의 상징이자 내가 그만큼 명예와 지위를 가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갑과 가방 역시 재물운을 상징하는 소품인데요. 지갑은 현대로 와서 생각해보면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외출 시마다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금전운과 연관이 깊지요. 일상에서 항상 골드빛이 감도는 지갑이나 가방을 들고 다닌다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특별한 자리에서는 빛나는 소재의 옷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마찬가지로 옷차림뿐만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소품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주방에서는 냄비가 있지요. 이럴 때 금빛이 도는 반짝반짝한 새 냄비로 바꿔주는 것도 금전운에 좋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잘 못 쓰는 것이 냄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냄비는 자주 사용하기에 신경을 쓰고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운은 물론이고 우리의 건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확인해 보시고 너무 낡았거나 이제 바꿔줄 때라면 느낌이 좋은 금색빛이 도는 냄비로 바꿔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로부터 금전운을 상징하는 색 중 하나인데요. 바로 붉은색 계열입니다. 올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따뜻한 계열도 좋은데요. 옷의 색상이 붉은색 계통이면 햇빛이 연상되어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빨간색처럼 강렬한 색은 옷차림에 적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강렬한 빨간색보다는 약간 붉은 빛의 다홍색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여성분들의 옷이나 지갑 가방에 많이 사용되는 색상인데요. 바로 핑크색입니다. 분홍색 계열은 여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색상으로 유명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붉은색 계열 중에서도 조금 덜 강렬하면서 포근해 보이고 부담스럽지 않게 보이는 색이라면 오래 활용하기 좋은 색상입니다. 더하여 붉은색의 경우 옷차림보다 소지품이나 집안에 두는 물건의 색상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예로부터 빨간색은 애군을 퇴치하는 색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동짓날 먹는 팥죽의 팥색 역시 진한 붉은빛이지요. 그래서 지난해나 지금까지 힘든 분들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한 해의 묵은 운을 날려버리고 애군을 물리치는 의미로 붉은 색상의 물건을 집에 두는 것이 무척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팥을 두거나 일상에서 소지품으로 들고 다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붉은색 복주머니에 팥새알을 담아서 지니고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숫자 3은 부귀와 영화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생들은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 애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직장인은 서랍이나 캐비닛처럼 내 성취와 가장 연관이 있는 곳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는 집집마다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 두는 소금단지의 색상을 붉은색이 감도는 레드브라운 계열로 마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같은 빨간색이라고 하여도 옷차림에 활용하기 어려운 색이라면 집에 두고 매일 보는 소품들을 이런 색상으로 변경해 보는 것이 금전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5년을 맞아서 어떤 분들은 이미지의 변화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지 변경을 위해서는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라색 계열은 우아하고
귀티나는 옷들에 많이 쓰이는데요. 평소 다니는 옷가게에서 보기 어려울 수 있어도 백화점이나 비싼 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색상 중 하나이지요. 보라색이 잘 어울려야 미인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아름다움과도 연관이 있는 색상입니다. 실제로 보라색은 차분하고 우아한 자리에 어울리지요. 이때 보라색 역시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요. 밝은 보라색이라면 어리고 생기 있는 느낌을 주고 어두운 빛의 보라색의 경우 신비한 느낌과 우아함,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출하고 싶은 이미지에 맞게 보라색상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재물운을 올리기 위해서는 빛나는 소재, 실크 소재 등도 좋습니다. 다만 일상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 쉽게 손이 가지 않을 수 있지요. 대신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라면 이렇게 광택이 도는 소재의 옷을 입는 것도 나의 운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 한 해 동안 집안에서 하면 좋은 행동들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의 옷차림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선 옷에 있어서는 발해버리거나 손상된 옷은 꼭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옷장 깊은 곳 속에 둔 옷들은 우리가 자주 확인하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이라면 색상이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두게 되면 색이 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살릴 수 없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색이 되지 않았던 옷이라도 너무 오래되거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옷이라면 한 번씩 세탁을 해서 깨끗이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놔두면 묵은 기운과 함께 냄새나 청결에도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출할 때 입고 나가는 옷에서 상의의 경우 구겨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를 하거나 외출 시에는 셔츠나 블라우스를 많이 착용하실 텐데요. 셔츠나 블라우스는 기본적으로 소재 때문에 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출 전 꼭 한 번씩 거울을 보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염이나 얼룩이 있으면 청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리학적으로도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구멍이 뚫린 옷을 입는 것 역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재물운을 생각하신다면 구멍이 난 옷이나 양말 등은 착용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로부터 구멍이 난 옷은 금전이 술술 새어나가기 좋다고 여겨져 정말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에 있어서 올이 나가서 구멍이 생겼다면 이 부분은 꼭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 구멍을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면 과감히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옷차림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집안의 묵은 물건들을 제때제때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기준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더 이상 마음이 설레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옷장을 정리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옷들이 발견될 수 있지요. 그러니 이런 옷들은 꼭 정리해 주셔서 버려주셔도 좋고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이지만 나에게 맞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는다면 기부하는 것도 나의 운을 정말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주부이든 은퇴를 하였든 집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때 계획이라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올 한 해는 5분 동안 매일 명상하는 시간 갖기, 매일 한 줄씩이라도 감사일기 써보기,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목표라도 정말 좋습니다. 먼저 목표를 설정하면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요. 또한 이때 금전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집중력과 동기가 부여됩니다. 올 한 해 금전운을 위해서는 금전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낭비 없이 예산 내에서 지출하고 쓸 곳에는 꼭 쓰는 것 역시 굉장히 도움되지요. 더불어 여건이 된다면 기부를 하는 것도 내 운을 정말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인과관계 속에 놓여 있지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그것을 베풀면 더 큰 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는 돈이나 금전적, 물질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나 내 에너지를 사용하여 봉사하는 것도 포함이니 가볍고 쉽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올 한 해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변화에 있어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사회적인 성공은 물론 재물운에도 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와 행복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풍요가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복은 더욱 크게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뜻한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